예, 40조. 신고 제3장 신고 들어가겠습니다. 제40조 신고. 신고 잘 아시죠? 우리가 사인의 공포행위에서 되게 중요했고요. 그 당시에 이 조문을 우리가 다 본 적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아까 전에 신청, 17조의 신청이고는 행정요건적 공포행위고, 신고는 자기 완결적 공포행위죠. 1항 법령 등에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나오죠. 이게 시에서 바로 나오죠. 행정절차법상의 신고는 어떤 신고냐? 그게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를 뭐냐? 행정절차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고의 종류 두 종류가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강화상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바로 그래서 행정청에 대하여 신고가 있는데, 40조에서 말하는 행정절차부에서 말하는 신고인데 아주 정확하게 표현을 해놓은 거죠. 그건 뭐냐면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한번 시간 그렇지만은 음미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러한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 복으로 정해놓죠. 이러한 일정한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나는 신고죠. 그래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제4조의 신고예요. 참 잘 정확하게 아주 설명을 해놨죠. 법률적인 용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고의 제일 중요한 효과는 뭐냐면 의무가 끝나는 의무죠. 즉 신고의 의무를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신고 안 하면 위부가 행위가 되고, 신고하면 적반행위죠. 의무가 끝나는 신고. 의무가 끝나는 이걸 없냐? 다르게 보면 효력이 이러한 발생하는 나오죠. 이때 효력은 바로 뭐냐면 적법하다고 인정받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신고를 안 하면 위법, 받으면 적법인데, 일정한 신고를 통지하면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요, 다시 말하자면은 일정한 사항을 통지하면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는 이것이 자기 완결적 신고죠. 자기 완결적 또는 자체 완성적 이러한 신고이고요. 이건 이제 원래 오리지널 신고, 이러한 본래적 의미의 신고죠. 이러한 본래적인 의미의 신고가 바로 이거다. 그래서 통지하면서 의무가 끝나는 신고고, 이때 통지란 말은요, 통지함으로써 의무가 끝난다. 이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요, 이것은 행정청에게 접수가 되면 됩니다. 그죠? 이러한 접수에 의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4조의 신고는 뭐가 아니냐면, 이거는요, 행정요건적 신고가 아닙니다. 그래서 행정요건적 이러한 신고가 아니다. 행정요건적 신고, 즉 다르게 표현하면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닙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가 아니다. 즉 이거는요, 다르게 표현한다면 자기완결적 신고 또는요, 수리를 그 효력의 발생에 이러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즉 행정청에게 통지만 하면 되는 거죠. 요하지 않는, 즉 통지만 하면 되지 요하지 않는 신고다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미 배웠지만 알죠. 그래서 이런 신고의 경우는 설사 신고의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했는데 상대방이 거부했다 가지고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수리의 거부 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신고를 관장하는 행정청은 신고에 필요한 구비 서류와 접수 기관, 기타 법령에 의한 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게시하거나 표름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항 신고가 다음 각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라고 하죠. 그래서 접수됐는데, 더 접수란 말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 접수 기관에 도달된 때죠. 도달된 때다. 중요합니다. 접수시죠. 그래서 접수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르게 필요하면은 뭐가 아니냐면 사실은요, 뭐냐면 상대방이죠. 그래서 이러한 수리시가 아니죠. 이러한 수리시가 아니다. 수리시의 경우는 수리라고 하는 행정이기 때문에
재채가 나오려고 내가 참으려고 코를 눌렀어요. 자, 그 다음에 수리신데요. 수리 행정이니까 그거는 상대방에 도달된 때죠. 이런 상대방에게 도달된 때죠. 이런 얘기에서 여기 아니다.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공부도 우리가 이제 사실은 앞에 공부한 내용들을 이래저래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반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에 대한 편령을 붙여야 누구나 일람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2항 중요한데요.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즉 이러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가 또는 의무가 끝나는 신고가 다음 각오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 기간에 도달된 때에 신고의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간주인데 신고서의 기재상에 흠이 없을 것, 구비서류가 첨부되어 있을 것,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할 것인데 사실은 기재상에 흠이 없는 것, 필요한 구비서류가 첨부되는 것 전부 다가 뭐냐? 형식상의 요건에 적합한 걸 의미하죠. 좋은데 중요한 거는요. 그래서 나오는데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나오는데요. 신고서가 접수기간에 도달된 때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이게 중요한 것은요. 잘 알다시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이러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하고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이렇게 나눴을 때 지금 이야기하는 이 절차법 40조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인데요. 요 이야기에서 가만히 보면은 나중에 이러한 그 심사를 한다랄까 할 때는요, 요 요건에서 갖춰야 될 요건은 형식적인 요건이죠. 형식적 요건은 둘 다 있는데 실질적 요건은요, 이게는 요건을 부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는 실질적 요건도 심사의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다. 물론 예외지만은 들어갈 수 있죠. 중요한 내용은 또 하나 뭐가 나옵니까? 2항에서 중요한 3항에서 2항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제 예를 들면 2항에서 보면요, 중요한 내용이 원칙적으로 문서로 한다라는 말은 나와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명문상입니다. 명문상으로는 글자로는 문서라는 말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 신고서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신고서가 사실은 문서거든요. 그게 사실은 뭐냐, 원칙적으로 문서라는 말은 없지만은 그 방식이 원칙적으로 신고서가 문서기 때문에 요식행위로 보여집니다. 요거는 이제 그래서 아까 다르죠. 아까 전에 신청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문서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얘는 원칙적으로 문서라는 말은 없고 대신에 신고서라고 표현되는데 신고서는 문서죠. 문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신청과 그렇게 다르지 아니하다. 즉 해석을 해보면 다르지 아니하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3항이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 흠결 있는 신고죠.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구해야 한다. 이건 똑같고요. 근데 보완을 요구했을 때, 그래서 4항에서 규정된 기간 내에 보완을 요구하지 아니한 때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당의 신고서를 돌려보내야 한다. 아까 전에는 돌려보낼 수 있다 했는데 돌려보내야 한다. 이게 다른 점이죠. 자, 이야기했던 거죠. 넘어갑니다. 자, 사유사항 행정상 입법 예고 들어갑니다. 입법 예고인데 5장에 나오는 행정 예고하고는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죠. 왜? 우리가 조세를 부과한다 할 때 이런 조세를 새로운 제도, 만약에 세금 중에서 종합토지세라는 종합토지세 또는 종합토지세가 있다, 종토세가 있다. 그러면 종토세라는 제도가 새로 시행된다. 그러면 종토세를 부과하는 이러한 행정 정책이 된다는데, 그러면 종토세를 부과한다는 이 작용은 행정작용입니다. 근데 종토세를 부과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종토세법이 만들어지겠죠. 이건 종토세법에 대한 입법 예고나 그 다음에 행정예고나 비슷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일치하지는 않겠지만은 왜? 대부분의 행정제도는 법을 수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 예고의 경우는 행정예고를 관한 규정을 가름하는 경우도 있고 또 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잘 봐두셔야 되는데요. 자, 이 부분부터가 조금 뭐랄까 공부하기가 좀 까치 좀 안 좋습니다. 좀 편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내용은 되게 복잡하고 많은데 시험 문제에서는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내가 주춤합니다. 내가 이것까지 다 외울까? 또 시간이 나올까? 하고 주춤하는 사이에 출제가 되어버리면 어려운 문제가 되죠. 입법 예고 1항입니다.
법령 등을 제정 또는 개정, 폐지하고자 할 때는 당의 입법안을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은 그냥 알아두면 좋습니다. 자 행정상 입법 예고 들어갈 때 이제 사실은 행정입법이겠죠. 이러한 법령 등인데 이러한 법령 등에서 이러한 제정 또는 이러한 변경 또는 이러한 폐지 뭐 이런 거 되죠. 합쳐서 이걸 보고 법 변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부를 때 그 용어를 빨리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회사에 들어갔을 때도 잘 알다시피 그 회사에서 약어를 많이 씁니다. 약어를 많이 썼을 때 그런 약어들을 빨리빨리 이해하는 것이 업무에 빨리 적응하는 그게 됩니다. 뭐 풀네임으로 다 물려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인데요. 당의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과거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잘 알다시피 이런 행사의 입법인데요. 이런 입법의 예고는요, 이제 원칙적으로는요, 예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고를 하는데 이러한 법인데 예외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이겠죠. 예외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죠. 되는 경우 5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법령이지만은 한마디로 다시 설명하면 이러한 입법 예고를 아니할 수 있는 거죠. 아니할 수 법령 맞는데 있는 걸 얘기하죠. 자,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어떤 것들이냐 5가지가 나옵니다. 이제 귀찮겠지만 외울 수밖에 없어요. 저는 뭐 선생이니까 외워야 합니다라고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내용 보면은 입법 내용이 국민의 권리, 업무, 일상생활과 무관하다. 그럼 꼭 안 해도 된다, 그죠? 주로 이제 행정부 내부에서의 사무 처리라든지 국민의 기본권과 좀 무관한 경우도 있겠죠.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 단순한 집행. 단순한 집행이란 말은 뭐냐면 그 자체가 내용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하는 법규적인 사항이 없고 순수한 집행만을 위한 규정은 행정부 내부의 공무원들을 규율하기 위한 장들이 더 많으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현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 공익에 현재에 불리할 때 그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 없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리 예고하거나 혼란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중요한데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저는 이제 여기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들은 손을 다 써넣으셔야 돼요. 중요한 거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관할청입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이게 이제 관할하는 행정청인데, 중요하죠. 이 관할기관인데요. 이 이제 관장기관인데, 관장기관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관장하는 기관입니다. 근데 잘 알겠지만 행정 절차에 대한 관장기관은 원칙적으로 누가 하냐? 행정안전부 장관이 합니다. 행안부 장관이 관할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뭐라면은 법제처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법제처장이 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바로 뭐냐? 유일하게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제4장 입법예고. 입법예고의 경우는 이거는요, 이러한 법제처장이 관할 행정청이 된다. 이렇죠. 그래서 내용 나옵니다. 그래서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법령안의 심사 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 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의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 예고를 권고하는 것도 가능한데 중요한 건 말 안 들으면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소관기관이 아닌데 직접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 눈에 띄는 부분입니다. 상식적으로 약간 다르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42조 예고 방법. 행정청은 시험 여러 번 나왔죠. 입법안의 취지, 주요 내용 또는 전문을 관보 공부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부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인터넷도 관보 공부 신문 방송 등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요 중에서 하나입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공부나 인터넷 방송인데 관보 공부 나오잖아요. 관보 공부 알고 있는데 관보 국가에서 발행한 신문이에요. 공보 지방자치가 발행한 신문이죠. 그게 신문이 맞습니다. 신문 나오죠. 그 다음에 신문하고 같은 게 방송이잖아요. 신문 방송이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있고 여기는 언론이죠. 그래서 공고해야 된다. 그 다음에 2항 입법 예고를 하는 경우는 대통령령을 국회 소관 상임위에 지시된다. 되게 중요하지요. 자, 입법 예고를 할 때요. 중요한 건 국회에 대해서 이러한 국회에
소관, 관할하는 바 나오죠. 관할하는 바 상임위원회죠. 이런 상임위원회에 이런 제출을 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게 뭐냐, 대통령령으로 됐죠. 대통령령이 있고 이러한 부령이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잘 알다시피 한 절차법에서는요, 지금 국회 상임위원회 제출에 대한 의무죠. 국회에 대한 제출 의무가 대통령령만 있고 부령에 대한 규정은 없어, 그죠?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법에서는요, 둘 다 하도록 되어 있어요. 결국은 둘 다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다. 요거는 이제 주로 뭐 국회법은 대체로 국회에서 자기들이 힘을 줘서 만든 거고, 요거는 행정부에서 만든 거다 보니까 차이가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망, 입법 예고를 하는 때는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의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된다. 사항,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38조 2항부터 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38조 2, 반영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응하여야 한다 나오고요. 행정청은 복사에 따른 비용은 요청한 자에게 부담시킨다. 돈은 깨알같이 다 챙기는 거죠. 입법 예고 기간 나오죠.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는 이제 법이 개정돼서 그죠? 2012년 3월 15일자로 시행이 됩니다. 2012년 3월 15일자로 이러한 시행되는 것인데요. 제정은 그 전에 됐지만 시행되는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어요. 미국하고 한미 FTA를 하면서 사실은 한미 FTA 규정 안에서 이야기되는데요. 그런데 뭐냐면 아주 중요합니다. 첫째는 이런 법령인데요. 일반적인 이런 법령이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이런 조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있는데, 자, 우리가 본래는요, 이러한 개정되기 전에는 뭐냐면, 입법을 예고하는 입법 예고기간입니다. 입법을 예고하는 예고기간에 대한 얘기인데, 법령의 경우는 20일이에요. 조례도 20일이었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미 FTA가 시행되면서 3월 15일자로 시행되면서 어떻게 되냐? 법령의 경우는요, 20일이 40일로 늘어났습니다. 중요합니다. 법 개정된 건 중요해요. 그런데 조례, 왜냐면 이거는 국가 간의 문제죠. 그래서 국가가 제정하는 법령의 경우, 즉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하는 국가가 제정하는 국가끼리 구속력이 있으니까 가는데, 지방자치단체는 FTA에 사실은 뭐 물론 적용을 받긴 받지만은 이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20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조례의 경우는 그대로 가고, 조례의 경우는 그대로 가고 법령은 40일이다. 그래서 법령은 40일이고 원칙적으로 40일이고, 조례의 경우는 20일이 그대로다.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43조, 아주 중요하죠. 43조, 아주 중요한 내용이고, 이제 출제될 때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출제하고 싶어도 이때까지 출제를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는 출제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교재가 있는 분들은, 교재의 경우는요, 그 20일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우고요, 20일 한 다음에 20일을 지우고 괄호, 20일 대신에 40일 하고 나서 괄호, 조례의 경우는 20일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원래 입법 예고기간은 우리 이거 교과서에 보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까지 똑같고요. 20일인데 40일로 바꾸시고요. 40일 뒤에다가 바로 괄호 쳐서 조례의 경우는 20일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고기간 여기현재치 및 처리 나오죠. 누구든지,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든지란 말은 뭐냐? 일반인들을 얘기합니다.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해관계인도 된다는 뜻이 아니고 이해관계인만 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 말 대신에 누구든지 대신에 이해관계인 들어가면 틀린 거예요. 예고된 입법에 대해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의견 제출, 입법 예고에 대해서는 이미 배웠습니다. 공청회하고 제출은 되는데 청구는 안 된다. 알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2항이죠. 행정청은 의견 접수기관, 의견 제출기관, 기타 필요한 사항을 입법안을 예고할 때 함께 공고해야 된다. 나오고요. 3항에서는 행정청은 당의 입법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됐고요. 넘어가죠. 45조 공청회 이야기했죠. 그래서 공청회가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 나오고요. 자, 제5장 행정예고 나옵니다. 행정예고는요,
거꾸로입니다. 밑에 1, 2, 3, 4, 5호 나오잖아요. 1, 2, 3, 4, 5 나오는데 보통은 1, 2, 3, 4, 5 나올 때는 예외적으로 안 되는 거 나오는데 이거는 원칙적으로 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행정처는 다음 과거의 일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한 정책, 제도 및 계획을 수립 시행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예고해야 한다. 다만 예고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지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예고하기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 또 거꾸로 1, 2, 3, 4, 5호는요. 1, 2, 3, 4, 5호는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 국민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것, 그 다음에 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것,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이었는데 기타 널리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 이것들은 문제가 나와도 잘 안 틀릴 거고 자 그렇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1, 2, 3호가 바로 뭐냐, 국민의 의견 수렴이 필요한 사항인데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게 뭐냐, 국민 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것,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것, 그 다음에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것, 이겁니다. 이건 도로 뭐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보통은 1, 2, 3, 4, 5호는요 보통 적용해서 제외되는 거 있는데 이거는 적용되는 게 때문에 주셔야 되는데 이게 외우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예고, 행정 예고 한다고 이제 예고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고를 하는데 그 뭐 이제 예를 들면 그 예고하는데 예고에 대해서 대상이 되는 거죠. 예고의 대상이 되는 건데 이게 중요한데요. 네 가지가 있지만은 사실은 뭐 기타 의견 수렴이 필요한 거 이거는 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1, 2, 3, 4, 5가 중요한데 예고 있죠. 뭐 이제 여러분들 어릴 때는 이제 놀 때 이제 밖에 나가서 요새는 뭐 컴퓨터 주라고 노는데 옛날에 이제 주로 이제 밖에 나가서 놀 때도 있고 그런데 집에서 놀기 되게 좋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엄마가 있잖아요. 이제 겨울에 이불 씻으려고 방바닥에 넓게 이렇게 이불을 쫙 펴놓거든요. 그럼 거기서 막 뒹굴뒹굴하면 재밌죠. 나는 이제 동생들이 그렇게 하면은 엄마 이래 방해되니까 우리 다 가서 놀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저는 분위기가 왜 이럴까? 진짠데. 그래요. 좋아요. 그래서 했을 때 예고가 필요한 건 뭐냐? 자, 이제 이불 펼치니까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엄마가 미리 예고하죠. 그 뭐 할 때는 큰 이불이에요. 그래서 큰 이불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얘기하면요. 그래서 국민 생활에 아주 큰 영향,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사항, 그 다음에 이해가 상충되는 것, 불편한 부담을 주는 것, 이것들이 이제 중요하죠. 그 다음에 다른 것들하고 혼동하면 안 됩니다. 2항 아주 중요하죠.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는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고를 해야 되는데 행정이 이제 입법을 포함하는 행정예고의 경우에는 보통은 행정의 경우 입법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럴 경우는 입법 예고로 가름할 수 있다. 즉 입법 예고도 하고 행정 예고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넘어갑니다. 3항. 그 다음에 예고 기간 20일입니다. 예고는 20일이에요. 다들. 행정상의 입법 예고든 행정 죄송합니다. 아까 전에 조례의 경우는 20일이죠. 행정 예고는 20일이에요. 20일. 행정 입법 예고는 40일, 20일로 바뀌었죠. 죄송. 준용 나옵니다. 즉 잘 알다시피 예고의 방법, 의견 제출 및 공청회, 전자공청회 하게 되면 가름하는 게 아니고 병행해야 된다 하는 거 아주 중요한 시험이죠. 그거는요 다 준용한다 이런 규정이 나왔죠. 행정지도 생략합니다. 왜? 제가 이 조항들은요 행정지도 가르치면서 상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요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2조에 비용부담 나오죠. 중요합니다. 비용부담인데요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청이 부담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당사자 등이 자기를 위해 스스로 지출한 비용, 예를 들면 열람 복사 비용 같은 것들이죠. 이거는 뭐냐? 그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행정 절차법상의 행정 절차고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정보 공개를 비교해 보면 행정 절차법상의 행정 절차는 이해관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비공개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청구인은요 이해관계를 포함한 당사자입니다. 물론 예외였습니다. 공청회 같은 것들은 또는 입법 예고의 경우는 예외가 있습니다. 즉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행정 절차. 즉 이런 원칙적으로 뭐냐? 이해관계인에게 한정됩니다.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는 누구나가 있거든요. 누구나 있는데 누구나가 바로 뭐냐? 두 가지 방식으로는 공청회가 있고요. 또 하나 뭐냐? 이런 입법 예고 나옵니다.
근데 준용하니까 행정예고도 포함될 수 있겠죠. 행정예고도 포함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준용 비용은 좀 덜 나오는 편이니까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 연행에 대한 비용 지급. 그냥 참고에 왔다 갔다 했으니까 비용을 지급해야 되겠죠. 협조 요청이 나오는데 잘 알다시피 관할 기관이 행정안전부 장관이지만은 입법예고는 법제처장이 된다는 정도입니다.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정도하고 이걸로서 이제 행정 절차 부분 다 끝냈고요. 이제 제 3절 들어가서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시간이 좀 처지더니만은 지금은 괜찮네 또. 응? 응.